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 새해 들어 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참 잘 버텼다 하는 마음도 잠시 새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인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고금리 이런 삼중고,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세상이 가는 방향을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은 2024년의 안전한 지도가 될 10가지 트렌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살만한 세상 청취자 여러분, 새해를 청룡처럼 비상하는 해로 만듭시다. 2024년 1월 8일 월요일 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카트리나 앤드 웨이브스 워킹 온 선샤인 들으시고요. 1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기 명강사는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수강 신청했어? 내가 누구냐? 진작에 했지. 다른데 다 끝났다던데 어떻게 했어? 아이고, 요즘 몰라? 명강사가 총출동한대잖아. TBS 라디오 문화센터 라문센. (2024년에는) 청취자 여러분 모두 청룡 타고 비상을 꿈꾸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시간입니다. 매년 연말연시 서점가를 장악하는 책이죠. 트렌드 코리아에서 엄선한 10가지 트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퀴즈도 내드립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이시죠? 권정윤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지난해 경기가 어려웠지만 말이죠. 올해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경기가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지는 또 않죠. 네. 네, 사실 지금 좀 안 좋게 보는 또 기관에서는 뭐 한 1%대까지도 경제 성장률을 뭐 그렇게 보고 있는 현 좀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물가가 좀 계속된다 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그런 아주 맑은 날을 기대하기는 또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심지어는 기술도 좀 엄청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빠른 변화 이 시대에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권 박사님. 그런데 제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이 책 말이죠. 네. 제가 본 게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네. 매년 이제 연말연시에 나오는데 그게 어떤 교수님들 몇 분이서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네, 책이 시작된 것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이번이 16번째 책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우리 참여하는 공저자분들은 뭐 예전에는 정말 5명 이렇게 적게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10명 내외로 이제 같이 함께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나 아니면 네. 박사과정 네. 계신 분들. 공통점은 소비자를 연구하는 네. 분들이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또 전공하신 분야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김난도 교수님 계속 하시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2023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말씀인데 말이죠. 그런데 청룡 타고 비상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세상의 추세를 알아야 된다. 네. 가는 방향, 흐름, 10가지 트렌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2024년을 대표하는 첫 번째 트렌드 어떤 거일까요? 네,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를 항상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제목은 분초사회라는 키워드입니다. 분초사회. 네, 1분 1초 할 때의 그 분초입니다. 네. 바로 시간에 주목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냥 시간도 아니고요. 1분 1초 단위로 쪼개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 정말 무엇이든지 1분 1초 단위까지도 쪼개가면서 매우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었고요. 이제 요즘 그래서 이런 단어가 등장했죠. 시성비라는 단어입니다. 시성비. 네. 시성비가 뭔가요? 이제까지 우리가 가성비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썼었는데요. 네.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것의 줄임말이죠. 네. 근데 이제는 그만큼이나 시간 대비 성과를 네. 중요시하는 시간의 가성비를 중요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1시간도 아니고 2시간 단위로 보통 네, 자축인묘 해갖고 그렇습니다. 자시축. 근데 이제는 시간도 아니고 분초다.
왜 그렇게 됐고 최근에 그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의 어떤 언어 습관에서부터 벌써 나타났는데요. 정말 자시, 묘시 이런 말이 있었던 거와 다르게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뭐 월급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시급이 얼마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 정도로 시간 단위를 쪼개서 좀 생각을 하고 또 요즘 젊은 특히나 초중고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들 이러한 뭐 온라인 생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분 단위로 쪼개지는 것들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 우리 줌에서 몇 시에 회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5시 17분에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요즘에는 1분도 굉장히 좀 쪼개서 생각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소비하고도 연관이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요즘에는 소비를 할 때도 예를 들면 음식 주문을 하나 하더라도 배달앱에 지금 내 방문 앞에 오기까지 5분 남았다 실시간으로 그렇죠. 그거 생중계를 해주고 있죠. 그렇게 어떤 소비 생활에서도 분 단위로 얼마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냐라는 것을 좀 중요시하게 된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실 때에도 그냥 요즘 참 안 쓰는 단어가 생겼어요. 네. 네, 본방사수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시게 된 것 같습니다. 요새 듣기 힘들어졌어요. 네, 드라마를 본방을 챙겨보지 않고 일단 완결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정주행을 바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몰아보기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일부러 15분짜리 요약본 이렇게 돼 있는 걸 챙겨서 미리 예습을 하시죠. 네. 유튜브 같은데 말이죠. 네. 요약본들 아주 그거 보면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사실 중요한데요. 그냥 그렇게 해서 딱 끝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각을 잽니다. 이게 정주행할 각인가? 그냥 여기서 요약만 하고 말 각인가? 이 드라마가 어떻게 봐야 되는 수준인지 네네. 이거는 정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겠다. 네. 1시간짜리 16편 16부작이면은 내가 16시간 투자할 가치가 있다. 네, 바로 시성비가 높다. 아니면 나한테는 시성비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이렇게 요약본으로 판단을 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정리해주는 유튜브들 보면 뭐 조회수 100만 넘기도 하고 그 스포일러 금지 뭐 이런 말도 또 옛말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일부러 결말 포함된 컨텐츠를 찾아봅니다. 제가 왜 그런가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새드 엔딩이 싫거든요. 네. 미리 앞서서 내가 실패할 것 같은 것은 미리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쇼핑에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리뷰를 정말 수십 개씩 찾아보는 일들이 그렇죠.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리뷰에 가끔 광고 섞인 그런 것도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네. 요즘 분들은 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세요.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음식점 하나를 가더라도 낮은 평점 순으로 일부러 리뷰를 봅니다. 네. 그러면 매우 솔직한 후기부터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걸러서 본다든지 아니면 뭐 리뷰 이벤트를 하는 곳은 이런 좀 경향이 있더라. 뭐 네. 이런 나름대로의 전략들 이런 것들을 또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물하기에서도 요즘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요. 그렇죠. 거기 보면 찜 리스트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등록을 해놓을까 좀 고민을 해보면요. 나 이런 거 선물 받고 싶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남사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물을 막상 하려고 보면 이 사람이 뭐가 좋아할까? 괜히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럴 때 누가 나 이거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 해놓으면 아주 시간을 확 줄여주는 고민할 시간을 줄여주는 유용한 전략이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 의견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포님 살만한 세상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7520님 처음 들어오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또 한태문님은 TBS 채널 고정입니다. 다른 방송 안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든 것을 관심법으로 살아왔지만요. 올 첫 달부터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자 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좀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교수님 그런데요. 회사에 이제 휴가를 쓸 때 말이죠. 네. 반만 쓰면 반차. 네. 거기까지는 이제 사람들 많이 아시는데 반반차, 반반반차
요새는 뭐 그런 것도 있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몇 달 전이었는데요. 어느 기업에서 드디어 이제 반반 반차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연차라고 부르는 그 휴가를 1시간 단위로 쪼개서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게 참 놀랍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공기업에 갔더니 거기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미 얼마 전부터 30분 단위로 휴가를 쪼개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 정도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이런 휴가 제도 또한 그렇게 다 쪼개서 쓸 수 있게 굉장히 우리 어떤 시간 구조를 유연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의 변화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회사들 점심 시간을 보면 이거는 좀 서구화가 덜 됐다 그렇게 전 과거에 쭉 봐왔었거든요. 그 미국 같은 데는 점심 시간에 아예 없는 회사도 있고, 네. 뭐 30분 주는 회사도 있고, 네. 뭐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네. 시간을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데 한국은 점심 시간은 대충 좀 일찍 나갔다가 약간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좀 왔다 갔다 한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요즘 그런 건 좀 변화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시간을 좀 더 칼같이 지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이번에 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가 있죠. 거기하고 회의를 하느라고 그곳에 방문을 했는데 벽면에 사훈이 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훈의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지각하지 마라. 네, 그렇습니다. 1분조차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정말 점심시간도요. 네. 그냥 느슨한 어떤 시간대라기보다는 다 자기만의 어떤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20분 운동 이런 것도 하시기도 하고요. 20분 동안 뭐 어떤 행정 업무 같은 걸 처리하시기도 하고요. 굉장히 알차게 쓰시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시성비, 시간 대비 성능. 이게 중요해진 이유가 있나요? 네, 이제는 정말 시간이 돈만큼이나 귀한 시대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제 우리 경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경제에서 중요한 거, 상품이라는 물질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그러세요. 좋은 옷 입고 명품 백 들고 이런 데 돈 쓰는 것보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좋은 거 보러 가고 경험에 돈을 쓰는 게 더 좋더라라는 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이제 경험 중심의 경험 경제라고 부르는 이 경제 상황이 되면서 이제 경험의 가장 필수적인 거 돈도 물론 필요하지만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의 시간을 들여버리면 시간은 참 저축도 어렵고 돌이키기 어려운 좀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시성비라는 걸 따지게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이나 관광도 옛날에는 뭐 구경하고 사진 찍고 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거기 가는 남의 나라나 어디 특이한 데 가서 뭘 경험하고 오고 이런 쪽으로도 바뀌는 그것도 비슷한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여행에서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거기서 뭘 할 건데를 정말 중요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무엇이든지 이제 똑같은 상품을 살지언정 상품조차도 내가 이걸 통해 어떤 경험을 누릴 수 있을까를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분초 사회가 사람들의 소비 성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게 점점 변화가 확산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에서 이게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 키워드에서도 이번에 새로운 키워드가 이제 소개해드린 게 디토 소비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디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젊은 친구들은 뉴진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뉴진스의 노래 디토. 네, 노래 제목에 디토가 있습니다. 물론 뉴진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랑과 영혼이라는 옛날 영화를 떠올리시기도 합니다. 원제 고스트.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I love you 하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이제 남자 주인공이 me too게 하는 의미에서 디토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토의 의미는 나도 그래라는 의미죠. 네. 그래서 이 디토 소비의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나도 그래 하고 따라하는 소비. 그래서 누군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추종하는 소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 분들이 정말 소비를 내가 열심히 고심해서 막 고르고 골라서 소비를 한다기보다는 또 어떤 그냥
특정 대상, 믿을 만한 어떤 대상이나 뭐 브랜드나 아니면 어떤 컨텐츠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추종 소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셀럽을 따라하거나 네. 어떤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따라하거나 네. 그런 것 때문에 저 이른바 온라인의 인플루언서들이 네.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건 또 있나요? 네, 아주 그렇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점차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그게 또 새로운 현상으로는 인플루언서가 많아지다 보면 나에게 맞는 인플루언서를 좀 찾고 싶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셀럽 하면 유명인,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그냥 우르르르 따라하는 게 추종 소비였다면 요즘의 추종 소비, 즉 디토 소비는 그거와 조금 차별화되고 있는 게 나랑 딱 맞는 사람을 좀 쫓아가고 싶은. 그래서 요즘 인플루언서는요. 요즘 이 용어가 조금 바뀌고 있는데요. 아주 몇백만의 그런 팔로워들을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네. 부른다면 조금 더 몇천 명, 몇백 명 혹은 정말 더 작은 단위로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혹은 나노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어떤 부분에서는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주 대중적인 어떤 걸 따라가기보다도 정말 요 사람의 요 선택이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오히려 작은 범위에서 더 동조가 강해지는 그런 네.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뭐 블록버스터 영화도 있지만 컬트 무비. 네, 요즘 맞습니다. 컬트 무비가 뭐 관객은 많이 안 들었지만 네. 광팬들은 이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뭐 네. 온갖 걸 따라 하잖아요. 네, 비슷한 맞습니다.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는 좀 더 나에게 딱 맞는 거를 심지어는 요즘 뷰티 앱 중에서는요, 이게 화장품 추천해주는 그런 앱들이죠. 요즘에 화장품 사실 때 여성분들이 다 인플루언서를 먼저 찾아보세요. 근데 여기 인플루언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 앱에는 이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맞는 인플루언서를 찾아주는 앱입니다. 네. 저는 이걸 다시 해석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고른다기보다 물건을 골라줄 사람을 고른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요즘 뭐 다 온라인상에서 다 이제 그걸 찾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최근에 이제 가수 이효리가 네. 자기 소셜 미디어에 다시 광고가 싶다 네, 얘기를 했더니 막 러브콜이 제도하고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광고한 해당 브랜드 매출이 뭐 40% 늘었다. 뭐 이런 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그 이효리 씨에 대해서 디토 소비 따라가는 네, 네. 그런 그룹이 분명히 존재하고 네. 광고 회사들이나 이런 게 그걸 겨냥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효리 씨를 놓고 이제 우리가 현상을 해석해 보더라도 무엇이 바뀌었는가? 예전에도 분명히 이효리 씨는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어떤 연예인, 좀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과거에는 좀 더 그냥 유명 연예인으로서 핑클 가수 이런 이미지로서 이제 따라했다면 요즘 사람들이 이효리 씨를 좋아하고 따르게 되는 이유는 그분이 보여준 어떤 언행, 뭔가 말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어떤 뾰족한 포인트들에 사람들이 탁 반응을 해서 꽂혀서 그걸 따라하게 되는 좀 따라하는 결이 조금씩 더 구체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광팬이 돼서 아이돌의 굿즈, 상품 같은 거 사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네요. 디토 네. 소비라는 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냥 애정으로만 또 표현을 하기보다는 정확히 좋아하는 이유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는 만약에 내가 좋아했던 그 이유가 변질되는 순간 소비자들은 또 돌아서기도 하는 네. 그런 또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 저랬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 네, 그러면 이제 정이 떨어지는 거군요.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 어렵지 않고 쉬운 숫자, 힌트는 6자리 숫자입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분 1초가 아깝다는 분초사회, 그다음에 가능한 빨리 실패 없는 선택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반영된 디토 소비 살펴봤는데 세 번째 트렌드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트렌드는 스피노프 프로젝트라는 키워드입니다. 아마 스피노프라는 단어는 많이 일상생활 속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화나 뭐 드라마 시리즈가 쭉 진행이 될 때 거기 본편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외전, 속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피노프라고 부릅니다. 뭐 하나 히트치면 네. 스피노프로 뭐 하나 더
더 만들어서 네. 또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런 스피노프가 이제는 영화나 콘텐츠 시장뿐만 아니라 정말 브랜드, 상품, 조직, 개인들까지 모든 주체들이 프로젝트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스피노프를 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영화 말고 다른 데서도 어떤 거 있나요? 대표적으로 우리 요즘에 제과업계를 보면요. 네. 뭐 이런 과자가 뭔가 나왔으면 새우로 만드는 새우 과자라면 갑자기 그게 먹태로 만드는 먹태 과자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파생 상품들이 나오는 현상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는 개인들도 자신의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걸 벌이고 있는데요. 사이드 프로젝트는 사실 부업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부업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개념이라면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건 내가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 본업을 활용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길로 조금 세서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보는 이런 걸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특히 젊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경력 개발의 어떤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방송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이다 하면 방송 업계에 대해 이때까지 어떤 문화나 지식을 많이 쌓아오셨겠죠. 네. 근데 사람들은 아마 방송업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에세이 작가로 이제 돌변을 해서 자신의 어떤 이러한 생활을 담은 생활 기회에 대한 에세이를 쓰시는 작가로서 또 이런 스피노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기도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업들을 확장해 나가는 현상, 이런 게 이제 우리 스피노프 프로젝트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무슨 과거부터 있는 직장에서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겸직 금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스피노프에는 방해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직들도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사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젊은 구성원들이 많이 있는 제가 듣기로는 이 대학내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20대를 많이 연구하는 이제 집단 분이신데요. 여기서는 겸직을 전혀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긍정적인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이분들은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속 속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막지 말고 오히려 장려를 하게 되면 조직의 긍정적인 어떤 이런 이렇게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본업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이런 거를 윈윈한다. 네. 회사 측에서도 그렇게 봐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좀 다시 우리가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요. 네. 왜 이걸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요즘 변화가 심한 시대입니다. 네. 이 격변의 시대에 우리는 이 스피노프, 작은 시도들, 변화들을 통해서 요즘같이 변화가 심한 시대에는요. 큰 뭔가 리스크를 지면서 과감한 변신을 하면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과감한 변신을 하기보다 작은 스피노프들을 해보면서 요거 되는구나 하면 그걸 또 밀어주고 또 안 되는구나 이거는 하면 얼른 또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는 네. 이러한 식으로 변화에 적응을 하는 생존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 리스크도 작아지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시각 11시 28분입니다. 해리 스타일스가 부르는 As It Was 들으시고요.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Come on, Harry. We want to say goodnight to you. Holding me back, gravity's holding me back. I want you to hold out the palm of your hand. Why don't we leave it at that? Nothing to say, and everything gets in the way. Seems you cannot be replaced, and I'm the one who'll stay. Oh, in this world, it's just us. You know it's not the same as it was. In this
tells who you want. Ringing the bell, and nobody's coming to help. Your daddy lives by himself. He just wants to know that you're well. Oh, in this world, it's just us. You know it's not the same as it was. In this world, it's just us. You know it's not the same as it was. As it was. As it was. You know it's not the same. Go home, get a headlines, feed internet. I don't wanna talk about the way that it was. Leave America, 2 kids follow her. I don't wanna talk about us doing it first. As it was. You know it's not the same as it was. As it was. As it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31분 정보센터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사고 때문에 주의할 곳이 있습니다. 천호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추돌 사고가 났고요. 이 사고 처리가 계속되면서 뒤쪽으로 속도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부근 통과할 때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 부근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강원도 강변북로 구리 방면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부근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하시고요. 이 전후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다시 원효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오산 부근에 버스 관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은 5분 전쯤에 모두 끝났는데요. 이 사고 여파로 부근 통과할 때 1km가량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수원 부근 쪽에 밀리고요.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시흥 방면 송산 마도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 처리가 약 1시간째 계속되고 있고요. 이 사고 때문에 뒤쪽 마도 분기점에서 송산 마도 나들목까지 약 3km가량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주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네, 살만한 세상. 오늘은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권정윤 박사 모시고 2024년 10가지 트렌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사님, 처음에 분초사회, 두 번째 디토 소비, 세 번째 스피노프 설명해 주셨는데 네 번째 트렌드는 어떤 겁니까? 네, 돌봄 경제라는 트렌드를 소개해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까지 돌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고령자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뭔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특정 대상들을 떠올리기도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대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돌봄의 주체도 될 수 있고 돌봄의 대상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산업의 영역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돌봄 경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사실 돌봄의 또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마음을 돌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어떤 좀 각박한 사회 속에서 네. 그러한 돌봄들에도 새로 주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섯 번째 트렌드는?
바로 알아볼까요? 네, 제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호모 프롬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롬프트의 의미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흔히 어떤 배우가 이제 무대 위에 올랐을 때 그 앞에 프롬프트를 띄워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우리 컴퓨터 도스 쓰던 시절에 네. 그때 이렇게 도스 시절에는 윈도우처럼 바로 커서로 이렇게 해서 클릭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야 됐죠. 네. 그때 그런 걸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한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 바로 이 프롬프트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인공지능에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거 이런 거를 프롬프트를 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자, 호모 프롬프트의 의미는 이겁니다. 프롬프트를 정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 아. 그래서 AI와 티키타카가 정말 잘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림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모 프롬프트란 어떤 존재인가? 네, 그림 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아, 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보이겠는데요. 이 그림이 멋있는데요. 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뭔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다 하면서 한참 동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뭔가 달이 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네. 이름부터 참 오묘하죠. 그런데 이 그림이 미국의 한 그림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한 그림인데요. 네. 이걸 그린 분의 직업이 화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이분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네. 컴퓨터 전문가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개발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미드저니라는 걸 활용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승을 할 정도의 정말 뛰어난 그림조차 인공지능이 그리는구나라고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이제 충격에 빠져서 이제 다 일자리를 잃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 반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반전인가요? 네, 이분이 아까 제가 프롬프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프롬프트를 900번 넘게 입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컴퓨터 상으로 펜을 그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명령어만 계속 던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달 그려줘. 그 앞에 여자 한 명 세워줘. 그 900번을 던졌더니 이런 멋진 그림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9번이라면 누군가 좀 따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900번이라면 이 프롬프트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 그림을 누가 똑같이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작권 문제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을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분이 저작권을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기각을 처음에 당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이 그렸잖아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 900번이 넘게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와, 이거를 인공지능이 그렸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사람이 그렸다고 해야 할까 좀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호모 프롬프트라는 거는 인공지능을 능숙하게 다루는 그 능력이나 그 사람 네. 여기에 이제 주목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코딩을 배워야 하고 AI를 배워야 하고 물론 중요한 기술로 배우면 아주 유망 직업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분도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누구나 똑같은 프로그램을 쓸 수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써서 어떤 결과물을 낼 것인가 그걸 위해서는 어떤 명령어를 줄지 어떤 질문을 던질지 결국 그게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모두가 가져야 될 역량이 아닐까라는 좀 메시지를 담은 키워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부에서 넌센스 퀴즈 하나 드렸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숫자는 무엇일까요? 힌트는 6자리 숫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답변과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사랑여행님은 라디오 오랜만에 들어요. 문제가 쉽네요. 이걸 쉽다고 생각하시네요. 네. 그리고 8292 하나님은 정답은 50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틀리셨고요. 저도 TBS만 듣고 응원하는 팬입니다. 유익한 정보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셨고 0807님 이분은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처음 놀러 왔어요. 좋은 정보 많이 주세요. 디토 뜻은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8448님 추운 날씨에 따뜻한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IBB 한나은님은 스피노프 프로젝트 내용 좋네요. 제가 하고 있는 부업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본업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앞서가고 계십니다. 한이비비님, 말씀하신 스피노프 내용 좋습니다. 과감한 변신은 위험 부담이 크니까 변화에 적응하는 생존 전략이다. 이 말이 딱 지금 제 상황과 맞아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트렌드는 어떤 건가요? 네, 다음 트렌드로 넘어가 보면 육각형 인간이라는 트렌드입니다. 육각형이라는 단어를 요즘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요. 뭐 육각형 운동선수, 육각형 연예인, 제가 최근에는 마케팅에서 육각형 아파트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물도 아름답고 뭐 조경도 멋있고 입지까지 좋다 이러면서 한마디로 완벽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왜 육각형인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육각형은 우리가 흔히 뭔가 다면 평가를 할 때 그리는 그래프가 있죠. 아, 네. 이렇게 도형 모양으로 그리는 게 있는데요. 물론 꼭 6가지일 필요는 없고요. 5가지가 될 수도 있고 8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육각형입니다. 요즘 특히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육각형을 꽉 채우는 어떤 기준이든 뭐든지 완벽하게 충족하는 이러한 육각형 인간을 선망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트렌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육각형 하는 그 꼭지점들은 되게 뭐뭐뭐뭐를 6가지 얘기 안 하나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직업도 좋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성격도 좋고 물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 좀 놀라운 현상들은 요즘에는 외모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어떤 물려받은 뭐 자산이라든지 타고나는 것들을 굉장히 육각형에 넣으면서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선망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좀 놀이 문화나 소비 문화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조금은 안타까운 현상은 어떤 것이냐면 뭐 누가 제가 드디어 연봉이 뭐 4천이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글을 올리면 여기에 댓글들을 달아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게 아니고 집은 있으시고요. 네,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죠. 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육각형을 요구하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그런 현상들도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7번째 트렌드는 어떤 겁니까? 네, 7번째는 도파민이라는 트렌드입니다. 도파민. 네, 도파민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 호르몬. 도파민에다가 파밍이라는 단어를 더한 단어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우리 이렇게 놀고 있어요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도파민을 파밍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파밍은 게임 용어라고 합니다. 게임에서 아이템을 많이 모으는 게 능력치 향상에 중요하죠. 이렇게 열심히 줍고 다니는 거를 이삭줍기 하듯이 그래서 파밍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도파민은 도파민 나오는 거리들을 파밍하는 한마디로 재미 중독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요즘 도파민 재밌는 게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옷 입는 방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랜덤 코디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 뭐 입을지 정말 고민되죠. 네. 그러니까 누구 한 명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 눈 감고 있을게. 내 옷장에서 옷 2개만 꺼내와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상의 2개, 하의 2개, 신발 2개, 액세서리 2개 이런 식으로 2쌍을 다 이게 한 쌍씩 다 가져온 다음에 눈을 감고 하나씩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상의, 하의, 신발이 다 제각각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조합이 되죠. 예. 근데 그걸 그대로 입고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엉뚱한 코디를 즐기는 이러한 랜덤 코디 같은 것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런 디스코 파티를 여는 게 인기라고 합니다. 어떤 거요? 사일런트 디스코라는 겁니다. 음악이 없나요? 네, 디스코는 시끄럽고 막 빵빵한 음악이 나오는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는데요. 다들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디스코장에 가는 겁니다. 아, 다들 각자만의 음악을 들으면서 신나게 춤을 추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쟤네 뭐해?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 디스코텍이 있습니까 지금? 네, 이거를 어떤 이벤트처럼 갑자기 이제 여는 그런 행사를 주최하는 그런 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디스코를 즐긴다든지 어떤
어떤 무모한 도전을 즐기기도 합니다. 요즘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요. 시내버스만 타고 24시간 내에 가는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시내버스만 타고 가려면 무지하게 갈아타야 된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24시간 내에 가려면 배차 시간을 딱딱 맞춰서 가야 된다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굳이 그 어려운 챌린지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손에 땀을 쥐면서 그걸 챙겨보는 이러한 현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파민 이런 트렌드도 상당히 그 소비 문화나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재미 자체가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트렌드는 어떤 건가요? 네, 요즘 남편 없던 아빠라는 키워드입니다. 요즘 남편 없던 아빠. 네. 무슨 뜻인가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요즘에 남편과 아빠들이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는 의미죠. 요즘 주말에 뭐 소아과라든지 아니면 놀이터 아니면 백화점 문화센터 문센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가면 아이들이 아빠 손잡고 오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는 아빠들도 그냥 잘 놀아주는 아빠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가사 일을 분담하고 이렇게 예전의 남편 아빠들과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그 남편 역할도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빠 역할뿐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사 일에서도 뭐 요리도 잘하고 인테리어도 잘하시고 식물도 키우시고 남자라고 해서 어떤 역할에 구분이 전혀 없는 그런 현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런 건 이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성평등이 굉장히 많이 정상화된 것 같은데 네. 육아하는 아빠들 저희 방송에도 여러 차례 소개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키워드에서도 저희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당연한 변화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성세대 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흔히 이런 결혼이나 어떤 저출산 문제를 젊은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제가 육아휴직하는 아빠들한테 물어보니까 뭐가 걱정되셨어요? 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뭐라고 할까가 가장 큰 걱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아직도 거죠. 그렇게 생각들 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 문화, 사회 차원에서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 자체도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큰 결심이 필요한 사안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문화가 많이 달라지면서 이런 결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9번째 트렌드는요? 네,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하게 바뀐다라는 의미인데요. 요즘에 예를 들면 뭐 쿠팡이라고 하는 그런 쇼핑몰,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만 이렇게 접속을 해봐도 며칠 만에 접속해보면 사려고 했던 물건이 가격이 바뀌어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실시간으로도 가격이 바뀔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가라는 네. 걸 이제 넘어서서 매우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무슨 물건을 살려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여러 군데를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럼 A라는 상품이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뭐 10,000원이고 네. 어떤 데서는 11,500원이고 네, 어떤 데는 9,900원이고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서도 막 가격을 막 바꿀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걸 종합적으로 다 아우르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채널에 따른 버라이어티입니다. 채널에 따라서도 가격을 다 다르게 책정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자사몰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시죠. 그러니까 자사몰과 유통업체 유통시키는 것과 채널을 차별화시키면서 가격을 다양화시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버라이어티하게, 그래서 좀 안 오시는 시간에 조조 할인하는 것처럼 네. 시간에 따른 버라이어티도 만들 수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가격을 매기는, 그래서 지역 주민 할인 같은 그런 것들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고객에 따른 가격을 초개인화시키는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더 확산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은 좀 당연한 어떤 흐름이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빅데이터 시대가 되고 또 AI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실시간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그런 현상들을 요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24년 청룡 타고 비상을 꿈꾸는 당신이 절대 놓치면 안 될 10가지 트렌드. 마지막 10번째 트렌드는요? 네, 리퀴드 폴리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리퀴드는 액체라는 뜻이고요. 네. 폴리탄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네. 리퀴드 폴리탄을 합치면 액체 도시라는 의미인데요. 네.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쉽게 와닿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서울에 부모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경기도 판교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최근에 젊은 사람들의 문화, 바로 서핑에 빠졌습니다. 서핑하면 요즘 강원도 양양에 가야 되죠. 네. 그래서 여름에 주말마다 양양을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 친구의 정체성을 문득 생각해 보니 주민등록은 서울에 되어 있는데 소득은 다 판교에서 발생을 하고 네. 지출은 다 양양 가서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인가 경기도 사람인가 강원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는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메시지를 담은 게 이 리퀴드 폴리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네요. 네, 이제는 이 도시라고 하는 게 잘 지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고 돈이 흐르게 하는 이 유동성, 이 리퀴드한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네, 그럼 이런 소비 행태가 이제 달라지고 주민등록만 보고 그 사람이 여기서 이제 소비 생활을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많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오기 위해서, 시간을 좀 체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 플레이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매력적이게 만드는 어떤 스토어, 브랜드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대전에서는 성심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역에 딱 내리면 다들 성심당 봉투를 들고 계시죠. 네. 그래서 대전은 정말 성심당이 먹여 살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매력적인 그 도시만 가지고 있는 상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혹은 기존의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문화 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도시는 명확한 정체성으로서 이런 도시입니다 라고 매력을 어필하는 게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100개의 도시가 있다면 100개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개별화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는- 지방 소멸이나 이 고령화 문제 이런 것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이 경쟁을 하려고 들면 사실 서울이 너무나 월등하죠. 막 뭐든지 다 기능이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기능으로 경쟁을 하려 드는 게 아니라 각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그 차별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앞으로 지방 소멸 시대에 조금이라도 좀 그 도시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리퀴드 폴리탄 네. 얘기군요. 네, 지금 시각 11시 51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서울 시내 교통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내부순환로나 북부간선도로 거의 전 구간 수월해졌고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정체도 많이 풀렸는데 다만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3차로 쪽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나서 뒤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후로 일산 쪽으로는 현재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만 서행되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나 한강대교 부근으로만 교통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강 건너편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그리고 여의도 일대로만, 반대 공항 쪽은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나 한남대교 일대로만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아직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숫자는 무엇일까요? 정답과 당첨자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9만입니다. 19만, 6자리 19만. 아시겠죠? 19만. 19만. 그래서 19만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많은데요. 0807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박사님, 오늘 2024년의 트렌드 10가지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크게 사회 전반이나 소비 전반에 특히나 이게 영향이 크겠다 싶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키워드라고 한다면 분초 사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초사회. 이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앞서서 이제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조직 문화에도 반영이 될 수 있고 상품과 서비스에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시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마케팅을 하셔야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또 이런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라는 그렇죠. 키워드도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제가 고물가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게 되면서 이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우리 상품이 서비스가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청취자 개개인이 이것만은 2024년에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 트렌드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너무나 빠르게 트렌드가 발전을 하면서 변화를 하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혹은 이건 좀 다른 세상의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오히려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 주변의 변화들을 보시면서 나는 이걸 어떻게 접목을 해볼 수 있을까? 작은 씨앗 하나라도 발견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키워볼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권정윤 박사님 설명 들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만한 세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계획 잘 세우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경과 장민욱 전문의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